오늘은 일찍 들어오지 마세요. 아내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돌아봤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낯설었지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투자 설명회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저는 58입니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요. 3년 전부터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지요. 다음 주 투자 설명회가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선희와 저는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 후 바로 결혼했지요.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선희가 그렇게 말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선희는 제 말에 짧게 답했지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밤에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32입니다. 회사에 다니지요. 준영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빠, 오늘 일찍 들어와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응, 회사 일 좀 보고 올게. 제가 대답했지요. 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툭툭 쳤어요. 어릴 때부터 불안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지요. 준영아, 요즘 엄마 어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이가 눈을 피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준영이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지요.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파트너인 박철수 형이 먼저 와 있었어요. 민수야, 자료 확인했어? 철수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발표 자료를 점검했지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문득 선희의 말이 떠올랐지요. 일찍 들어오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지요. 33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지요.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선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지요.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저는 물었지요. 선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언니, 별일 아니에요. 그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았지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요.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준영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주위를 살폈어요. 선희가 화장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 속삭였지요. 어젯밤에 엄마 전화 소리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요.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준영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엄마 전화 소리 들었어요.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준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봤어요. 아빠, 어젯밤에 못한 얘기. 준영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말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저께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엄마 목소리 들렸어요. 저는 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전화 통화하시는데 다음 주면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영이가 눈을 감았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투자 설명회 끝나면 전부 정리할게. 그렇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누구랑 통화한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남자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저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알아볼게.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선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먼저 갈게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선이가 멈춰 섰어요. 요즘 뭐 걱정거리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는데요. 왜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영이 말을 믿었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철수 형이 제 얼굴을 봤어요. 민수야, 안색이 안 좋은데? 철수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공동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았지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가며 봤어요. 3달 전부터 이상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현금 인출이 있었어요. 1,000만 원씩이었지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12번이었어요. 1억 2천만 원이었지요. 이게 무슨...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이 없었어요. 선이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래 내역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지요. 1억 2천만 원. 어디에 쓴 걸까? 준영이가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투자 설명회 끝나면 전부 정리할게. 전부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이는 없었어요. 준영이도 퇴근 전이었지요. 선이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들이 있었지요. 커피숍, 레스토랑, 낯선 곳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선이가 친구 만난다던 날들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대석 IT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낯선 이름이었지요. 명함을 사진 찍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지요. 대표 사진을 봤습니다. 50대 초반 남자였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았지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쯤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었어요. 선이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지요. 그날 준영이가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선이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늦었지요. 어디 갔다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이가 가방을 소파에 놓았어요.
친구 만났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친구?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희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 자꾸 물어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꺼냈어요. 식탁에 놓았지요. 이것 좀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1억 2천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통장을 뒤져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공동 계좌예요. 내 권리도 있어요. 선희가 서류를 구겼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화만 냈지요. 뭔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일찍 나갔어요.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지요.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준영이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준영아, 아빠 좀 도와줄래? 제가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하면 돼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엄마 방 좀 살펴볼 거야. 준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선희의 옷들이 걸려 있었지요. 하나씩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재킷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어요. 이틀 전 날짜였지요. 20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준영이가 화장대 서랍을 열고 불렀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서랍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꺼내봤지요. 이혼 상담 예약서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투자 설명의 다음 날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이도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빠.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넣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처리할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준영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빠, 제가 어제 엄마 휴대폰 봤어요. 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봤어요. 뭘 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준영이는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지요. 메신저 대화 캡처였습니다. 선희와 강대석의 대화였어요. 다음 주면 끝나. 민수 투자 설명회 끝나고 바로 변호사 만날 거야. 강대석의 메시지였습니다. 선희가 답했어요. 응. 계좌 정리도 다 끝났어. 이제 1억 2천 다 옮겼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볼 수 없었어요. 아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동 계좌야. 선희도 쓸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배신이었어요. 점심때였습니다. 철수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철수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설명했어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철수 형이 제 얼굴을 봤어요. 민수야, 많이 힘들겠다. 철수 형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 설명회는 어떡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 형이 잠깐 생각했어요. 일단 진행해. 내가 3년 준비한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희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철수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투자 설명의 날 내가 좀 도와줄게. 선희가 뭘 하려는지 지켜볼게.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희가 거실에 있었지요.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저를 봤어요. 친구 만났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제 알 만큼 알았습니다. 투자 설명회 올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야죠. 당신 중요한 날인데.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선희는 투자 설명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변호사를 만날 거였지요.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선희가 자고 있었지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투자 설명회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 사흘이 어떻게 지나갈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라는 것이요. 투자 설명회 당일이었습니다. 코엑스 컨벤셔널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지요. 저는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손이 떨렸지요. 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빠 잘하실 거예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제가 물었습니다. 준영이가 밖을 가리켰어요. 앞줄에 앉아 계세요. 철수 형이 들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준비됐지? 철수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네. 무대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을 봤지요. 선희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차가웠지요.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민수 컨설팅 대표 한민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됐어요. 자료를 넘겼지요.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나왔지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철수 형이 악수를 청했어요. 민수야, 잘했어.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없었어요. 선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영이도 함께였어요. 잘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놓았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쉬어도 되겠네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났다는 듯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희가 저를 봤어요. 무슨 얘기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봤어요. 준영아, 나가 있어. 준영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지요. 저는 선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죠?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말을 멈췄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랍에서 봤어요. 이혼 상담 예약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억 2천만 원. 강대석이한테 줬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희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 설명회 끝나길 기다렸죠.
그 다음날 이혼하려고 선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맞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8년 동안 당신은 회사만 봤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혼자였어요. 준영이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다 혼자였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영이가 들어왔어요. 선희를 막아섰지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아, 비켜. 선희가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비키지 않았어요. 아빠가 바빴던 건 우리 때문이잖아요.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1억 2천을 몰래 빼가고. 선희가 준영이를 밀쳤습니다. 준영이가 비틀거렸어요. 내가 뭘 알아?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선희가 준영이한테 소리 지르는 게요. 저는 선희 앞에 섰습니다. 준영이를 보호했어요.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준영이한테는 손대지 마요. 선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미안해하는 표정은 아니었지요. 당신들 잘 사세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변호사 연락 갈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준영이가 제 옆에 왔어요. 손을 잡았지요. 아빠. 준영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안았어요. 28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어요. 선희는 위자료 없이 나갔지요. 공동 계좌에 1억 2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저와 준영이는 아파트에 남았어요. 회사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철수 형과 함께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바쁜 나날이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영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영이가 문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가. 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현관에 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요. 들어와도 돼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지요. 강대석이한테 다 사기당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억 2천 전부 사라졌어요. 투자한다더니 도박에 다 날렸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준영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미안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지요. 용서해 줄 수 없을까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용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28년을 배신했잖아요. 준영이까지 밀쳤잖아요.
선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제발, 제발.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가세요. 선희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지요. 준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선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아래를 봤어요. 선희가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어요. 새 사무실로 이사했지요. 준영이는 독립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어요. 주말마다 집에 왔지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놀러 왔어요. 둘이 식탁에 앉아 치킨을 먹었지요. 아빠, 요즘 좋아 보여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엄마 연락 와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너는? 준영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요. 철수 형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골프 칠래?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좋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지요. 28년이 끝났습니다. 아팠어요. 배신당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준영이와 저는 괜찮았습니다. 둘이서도 충분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준영이와 함께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시나리오 드라마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